오늘 이야기는 좀 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끝까지 듣고 나면 소름 돋을 거예요. 유진이라고 하는 30대 초반 여성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호기심이 많고 외로움을 쉽게 타는 성격이었대요. 그녀는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직 미혼이었죠. 그래서인지 주말이 되면 자주 혼자서 여행을 떠나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 가보기로 했대요. 그 카페는 바다와 아주 가까웠어요. 해변까지 100m 정도 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이름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경치가 아주 좋았대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후 3시였고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답니다. 유진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창가에 자리를 잡았대요. 카페 주인인 민수라는 남자가 나왔는데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답니다. 민수는 느긋하고 차분한 말투로 유진에게 인사를 했대요. 여기 처음 오셨지요? 민수가 물었대요. 네, 오늘 처음 와봤어요.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유진이 대답했답니다. 민수는 웃으며. 해변의 평화는 언제나 반가운 법이지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메뉴판을 건네주더랍니다. 유진은 커피 한 잔을 주문했대요. 커피는 4,500원이었는데 유진은 그 가격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답니다. 카페 안에는 또 다른 손님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준호라는 사람이었대요. 준호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조용하고 수수께끼 같은 매력을 풍겼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대요. 그래도 밤엔 또 달라질지 몰라요. 유진은 그의 말에 조금 궁금해졌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커피를 마셨답니다. 그날 유진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오후를 즐겼대요. 하지만 준호의 말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민수가 유진에게 이곳은 언제나 평온하지만 평온함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는 법이죠 라고 했대요. 유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미소로 대답했답니다. 해변가의 오후는 그렇게 흘러갔대요. 일몰이 가까워졌을 때 유진은 카페를 나와 해변을 산책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때 정할아버지라는 분을 만났대요. 정할아버지는 70대 후반쯤 되었고 등대의 관리인이라고 했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고 할아버지는 유진을 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대요. 이 등대밤엔 가는 게 아니야. 유진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그때 할아버지는 잠깐 침묵하더니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의 경고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대요. 오솔길을 따라 등대로 가는 길은 오래된 나무로 덮여 있어서 좀 음산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카페에 들렀대요. 밤 11시쯤 되었을 때 민수가 문을 닫을 시간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제 슬슬 문 닫을 시간이네. 그때 준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대요. 오늘은 등대가 유난히 밝은 것 같아요. 유진도 창밖을 보며 동의했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카페 안은 조용했고 유진은 마감 청소를 하는 민수의 모습을 보았대요. 커피 머신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유진은 자리를 떠나려 했답니다. 그때 민수가 유진에게 한마디 했대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곳에서는요. 유진은 그 말이 뭔가 의미심장하다고 느꼈대요. 하지만 별다른 걱정 없이 카페를 나와 해변을 걸었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2시쯤 되었고 바닷바람이 차가웠대요. 모래사장의 촉감이 발바닥에 느껴졌고 유진은 그 차가움이 왠지 새로운 기분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 유난히 밝게 보였대요. 유진은 그 빛에 뭔가에 이끌리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 빛, 뭔가에 이끌리는 기분이야 라고 혼잣말을 했대요. 그렇게 유진은 등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답니다. 호기심이 그녀를 자꾸만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 등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 바닷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지더랍니다. 발 아래 모래는 여전히 촉촉하고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대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었죠. 유진은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해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등대의 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유진은 그 빛에 이끌리듯 걸음을 멈출 수 없었대요. 그리고 등대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다고 하더라고요. 등대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은 살짝 열려 있었대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살짝 밀었답니다. 등대 안은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고 나선형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는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답니다.
유진은 조금 긴장했지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던 중 그녀는 등대 내부 벽에 새겨진 이상한 기호들을 발견했대요. 그것들은 마치 오래된 언어처럼 보였고 그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호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혔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등대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그곳에서 준호를 만났답니다. 준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고 등대 밖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유진이 그를 부르자 준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여기까지 왔군. 이제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준호가 말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대요. 유진은 혼란스러웠지만 물어봤어요. 너도 이 빛의 일부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대요. 이 빛은 단순한 등대의 불빛이 아니야. 여기 이곳에 갇힌 영혼들의 호소일 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유진은 등대 밖을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등대 아래 바닷가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봤대요. 그것들은 마치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볼 수는 없었어요. 그때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이 등대의 빛은 실종된 사람들의 영혼이야. 그들은 이곳에 갇혀있고 빛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대요.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조금씩 명확해졌대요. 그녀는 등대의 빛을 통해 과거의 영혼들이 소리 없는 외침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유진이 물었대요. 그녀는 준호에게서 어떤 해답을 기대하고 있었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이곳을 떠나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라고 했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바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등대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느꼈대요. 마치 그녀에게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당겼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카페 주인 민수가 서 있었어요. 이제 나와.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대요. 유진은 민수의 손에 이끌려 등대 밖으로 나왔답니다. 민수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온기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대요. 등대 밖으로 나오자 민수가 그녀에게 속삭였답니다. 여긴 너에게 맞는 곳이 아니야. 이제 돌아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녀는 민수의 도움 덕분에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민수는 유진을 차분히 안내하며 등대에서 멀어졌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지만 민수의 온기 덕분에 유진은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카페로 돌아왔고 유진은 그곳에서 조금씩 정신을 차릴 수 있었대요. 민수는 카페의 문을 닫고 유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등대의 빛은 여전히 남아있지. 유진은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창밖을 바라봤대요. 등대의 빛은 여전히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빛이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답니다. 유진은 민수와 함께 카페로 돌아온 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했대요. 민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등대의 빛은 여전히 남아있지. 유진은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대요. 등대의 빛은 여전히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유진은 그 빛이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대요. 민수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민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괜찮아.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곳은 신비로운 곳이지만 때로는 그 신비가 위험할 수 있지.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고 유진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대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카페에 다시 들렀답니다. 아침 햇살이 카페를 환히 비추고 있었고 커피 향기가 가득했대요. 유진은 민수와 함께 아침을 보내며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등대의 빛이 여전히 보이네요. 유진이 말했대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답니다. 무엇이든 남아있기 마련이지. 하지만 그게 우리를 해치진 않을 거야. 너도 이제 알았잖아. 그들이 원하는 건 단지 그들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뿐이라는 걸. 유진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대요. 그녀는 이제 등대의 빛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답니다. 민수와의 대화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대요. 그날 오후 유진은 해변을 산책하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녀는 등대에서 겪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다시는 호기심에 이끌려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대요. 해변의 석양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대요. 유진은 속으로 다짐하며 독백했답니다. 이제는 그 빛에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을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들었으니 이제는 내 길을 가야지. 그녀는 그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해변을 걷다가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으로 민수를 떠올렸대요. 민수의 도움 없이는 그날 밤 무사히 빠져나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유진은 그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답니다. 카페로 돌아와 유진은 민수에게 작별 인사를 했대요.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민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답니다. 언제든 환영이야. 그리고 기억해. 너의 이야기도 언제나 여기에 있으니까. 유진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카페를 떠났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일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을 조금씩 떨쳐내려 했대요.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신비로운 것들은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를 이해하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길 바랍니다. 조심하세요.